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36호 제3면 기사입니다. 경기지장협 제27회 경기도 장애인 축제 한마당 3년 만에 재개.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협회장 김기호 이하 경기지장협 가주퇴하고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 지회장 강석원 가주관하는 제27회 경기도 장애인 축제 한마당이 오는 5월 24일 화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3,50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고 생활체육 종목 경기를 통한 지체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상호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일부 장애인의 날 기념식과 2부 종목별 시군 대항 어울림 체육 행사, 휠체어 경주 남슬래시어, 탁구, 휠체어 탁구, 한궁, 슐런와 장기자랑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오전 9시 20분부터 300여 명의 장애인들이 현실적인 장애인 정책 개선, 장애인 인권 및 복지 향상,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용인시청 노인복지회관부터 용인 미르스타디움까지 약 2km 휠체어 거리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금번 27회째 맞는 경기도 장애인 축제 한마당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진행되며 2015년부터 경기도 31개 시군을 순회하여 평택, 군포, 오산, 하남, 남양주에 이어 올해 용인시에서 개최된다. 경기도 장애인권익공호기관 경기도 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의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인권 증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경기도 장애인권익공호기관 관장 송남영 이하 경기공호기관 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 및 경기도 장애인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경기도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및 차별을 예방하고 현장 조사와 응급조치 등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사후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경기공호기관은 지난 18일 경기 남부지역 군포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센터장 이미진, 수지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센터장 김동혜, 여주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센터장 조정호, 오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센터장 오은숙, 울림터 과천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센터장 김영주, 이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센터장 정기열, 이천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센터장 김선철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각 센터의 장들과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참여기관 소개 및 주요 사업 내용 공유 장애인 인권 교육 등 예방 관련 의견 수렴 피해자 자립 지원, 주거에 관련 논의 협력사업 논의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하는 데 있어서 일자리와 주거 확보에 어려움을 토로하였고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모두 한 마음을 모았다. 또한 간담회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장애인식 개선 및 감수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관련 교육을 경기공호기관에서 진행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경기공호기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하며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인권위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인의 인권 보장과 존중을 위한 인권 상황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도환 이하 인권위 는 2022년 5월 4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설 입소 생활인, 이하 생활인의 인권적 거주 환경 및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인권 상황 점검 강화 등을 권고하였다. 인권위의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 침해 관련 진정이 지속해서 접수되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시설에 대한 내외부 통제가 반복되면서 생활인의 기본적 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거나 일부 시설의 경우 동일 집단 격리로 건강권마저 위협받았다는 긴급구제 신청이 접수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시설 생활인의 인권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2021년 상하반기에 걸쳐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10개소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가족 등 보호자 주도의 입소 결정 사례가 다수 있었고 일부 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와 인권지킴이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문제점, 장기투약 등 건강권 보호와 경제적 활동의 자유 보장에 미흡하고 자립생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외출 제한을 받는 등의 인권 침해 우려 사례를 다수 확인하였다. 인권위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시설의 일실 정원을 8명 이하, 6세 이하의 경우 10인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을 일실 정원을 4명으로 명시한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의 내용으로 개정하고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2021-8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른 생활인 1인 1실 배치 계획을 신속히 이행할 것. 인권지킴이단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 4 및 시행규칙 제44조의 4 제1항에 따라 시설운영자는 시설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된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여야 하며 구성 시 시설운영자를 포함한 임직원은 제외하여야 한다. 의 독립성과 인권침해 구제 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장이 아닌 관할 지자체장이 지역 장애인인권위원회나 장애인권익공호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인권지킴이단원을 직접 위촉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 4 제2항을 개정할 것. 인권지킴이단 회의록, 인권상황 점검 결과 등의 문서를 시설 내에 관리하는 방식이 아닌
인권지킴이 단장이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 등 별도의 시스템에 직접 입력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방문조사 대상 시설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설장에게 지적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을 의뢰할 때 입소 의뢰 대상이 가진 정신장애 등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입소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하에 시설장에게 사전 안내할 것, 입소 시 생활인의 자발적 동의 여부, 신분증과 통장의 본인 관리 여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여부, 생활인 자치회 운영 여부 등 생활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이러한 권리의 보장 및 강화를 위하여 시설의 개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당뇨, 고지혈 등 기저질환이 있는 생활인 대상 맞춤형 식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정신과 관련 장기 투약자의 경우 가족 등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투약 내용을 통지하도록 관리 감독할 것,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따른 지자체별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 이행하고 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시 정부의 자립지원 계획과 이행체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 코로나19 대응 시 시설에 대한 동일 집단 격리를 지향하고 긴급 분산 조치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 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인뿐만 아니라 아동, 노인, 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시설 생활인의 인권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우수 시군 대상의 의정부시 선정. 경기도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지원 기간 위기가구 발굴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공로로 의정부시를 비롯한 5개 시군과 공무원 5명, 도민 13명의 도지사 표창을 수여한다. 도는 최근 우수시 군 선정심사위원회를 열고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유공 대상의 의정부시, 최우수의 평택시 부천시, 우수의 안성시 수원시를 각각 선정했다. 의정부시는 위기가구 선제 발굴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 등 법률상 신고 의무기관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소방서와 협력해 취약가구 복지상담과 화재 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역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평택시는 집회원이 엽서를 직접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우체국 협력사업 두드림 엽서 똑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생활업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이웃 살피미 운영을 통해 위기 이웃 발굴을 활성화했다. 부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 비대면 상담 필요성 증가에 따라 동별 비대면 복지상담 창구, 카카오 채널을 운영해 복지사각 발굴 창구를 확대했다. 도는 지난 집중발굴 기간 중 위기 징후 빅데이터 활용, 민관 협력 등을 통해 24만 명의 위기가구를 발굴했고 총 27만 건, 367억 원의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윤영미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앞으로 누수 없이 촘촘하게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면서 실효성 있는 여러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7월부터 청소년 부모 가정에 월 20만 원씩 아동양육비 지원. 경기도가 청소년 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청소년 부모 가정의 아동당 월 20만 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차 경기도 청소년 부모 가정 지원 계획 2022 물결표 사인 2024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 계획은 2020년 12월 31일 전국 최초로 제정된 청소년 부모 가정 지원 조례와 2021년 3월 23일 신설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장의 청소년 부모 지원에 따른 것이다. 상세 내용은 청소년 부모 가정 지원 관계관 간담회, 청소년 부모 실태조사, 청소년 부모 가정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도는 오는 7월부터 청소년 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 부모 가정으로 아동당 월 20만 원씩 지원된다. 세부 일정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 및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어 최근 1년 내 학업 직업 훈련 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에 월 10만 원씩 1년 단위로 지원하는 자립지원 촉진수당, 만 19세 이하 산모의 임신 1회당 120만 원을 지원하는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등도 지속 시행한다. 이를 위해 도는 올 하반기 총 9억 8,84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청소년 부모 가정을 포함한 청소년, 아동,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56개 사업에 3년간 10조 3,084억 원, 국비 6조 2,849억 원, 도비 2조 810억 원, 시군비 1조 9,42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는 청소년 부모와 자녀가 행복한 경기를 비전으로 양육 돌봄 지원 강화, 아동의 양육 지원, 아동 돌봄 확충 및 운영, 아동의 건강 증진, 취업 경제적 자립 및 주거 지원, 청소년 부모의 학취업 등 참여 활동 지원, 근로의지 확충 및 권익 보호, 안정적 주거 지원, 맞춤형 통합 지원 확립, 청소년 부모 가정의 역량 고취,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 확립 및 연계 강화, 임신 출산 및 건강 증진, 청소년 부모, 산모, 출산 지원 강화, 건강 증진 강화, 정신건강 지원 등이 있다.